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센트럴 코스트 대 상하이 선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센트럴 메리너스는 3경기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했으며 지난 라운드 상하이 하이강 원정에서는 도카와 두아르테의 골이 나왔지만 한 골 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홈에서도 그리 인상적인 경기력이 아니고 알루쿠올과 에드먼슨 등 팀이 기대한 공격 듀오는 상대의 견제를 이겨내지 못하며 부진했고 페이장의 침투도 아쉬웠으며 그래도 좋은 피지컬을 자랑하는 수비진이 있다. 상하이 선화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가와사키를 잡고 4위로 올라섰으며 J리그의 강호를 만나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고 왕아이젠과 안드레 루이스의 골이 나왔고 물론 상대가 초반 퇴장을 당한 여파가 있긴 했지만 결과를 냈고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으며 원정이지만 최하위 팀 상대로 루이스와 말렐레 등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상하이가 원정이지만 안드레 루이스와 말렐레 등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그러나 메카몬트가 중원에 나서 수비 라인을 보호할 것이고 칼탁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의 헤더 시도를 저지할 홈팀 상대로 승점 3점은 어렵다.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가와사키 대 상하이 하이강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와사키는 광주와 상하이 선화에 패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다으며 울산을 잡으며 기세를 올렸는데 중국 원정에서는 전반 시작과 동시에 퇴장당한 마르시뉴의 공백이 컸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는 마르시뉴가 나설 수 없다. 그래도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에리슨과 세가와 이에나가 등이 공격을 주도할 수 있다. 상하이 하이강은 중국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아쳔에서는 중위권에 처져 있으며 물론 같은 승점을 따낸 팀이 많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우나 기대한 만큼의 성적은 아니고 직전 경기 승리로 기세를 올린 상황에서 나서는 원정인데 우레이와 가브리엘, 포프의 쓰리톱이 가동되며 승리를 노릴 것이다. 가와사키의 승리를 본다. 상하이 하이강은 아쳔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독이 올라있는 가와사키를 원정에서 상대해야 한다. 이번 시즌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 경기력 기복이 있기에 부담이 될 것이며 타치 바나다와 와키 자카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싱 게임을 전개하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야마다와 에리슨이 해결할 가와사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비셀고베 대 광주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베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K리그 최강인 울산을 잡았으며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됐는데 전반 상대의 맹공을 막아내며 흐름을 내주지 않았고 후반 미야시로가 두 골을 터뜨렸고 리그에서는 히로시마와 치열한 우승 경쟁 중이고 1왕배 결승에도 진출했기에 내심 트래블을 노리고 있으며 이 경기에서 광주를 잡으면 1위로 올라설 수 있기에 오기아라와 이데구치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광주는 동아시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리그에서는 하위 스플릿으로 추락하며 잔류 경쟁 중이지만 아쳔에서는 울산과 포항 등이 부진한 것과 달리 잘해주고 있고 단 2위를 달리며 추격 중인 고베를 원정에서 상대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사니와 이건희, 이균 등을 공격적으로 포진시켜 잘하는 화력전을 전개할 수 있다. 고베의 승리를 본다. 강팀을 모조리 제압한 광주지만 외인 선수 중 아사니 정도를 제외하면 경기에 뛸 선수가 없을 정도로 부상자가 많다. 혼다와 사카이 등이 광주의 측면 공격을 막아내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오사쿠 유야와 무토가 홈에서 공격을 주도할 고베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조오루 대 울산 현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오루는 직전 원정 경기에서 전반 중반 이후 경기를 주도하며 광주를 몰아쳤으며 바하루딘의 추격골이 나왔고 20개 가까운 소나기 슈팅으로 기회를 노렸고 그러나 원하는 승점 추가에 실패하며 순위가 밀려났고 이 경기에서 승리가 간절하기에
아리바스와 무릴루 등 돌파가 좋은 측면 자원들이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상대 수비를 넘으려 할 것이다. 울산은 지난 라운드에서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며 고베에 패했으며 상대의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미야시로에게 멀티골을 허용했고 홈에서 득점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리그와 아챔을 동시에 재패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며 아직 팀당 5경기가 남은 상황이기에 기회는 있지만 최소 3연승 정도를 달려야 순위권 진입을 노릴 수 있고 원정이지만 조호르 상대로 야고와 주민규, 아라비제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출전할 것이다. 울산의 승리를 본다. 조호르가 홈의 이점을 갖고 나설 수 있는 경기고 그러나 무리한 공격 축구가 외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규성과 아타루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끊어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살아난 주민규가 문전 앞 기회를 놓치지 않을 울산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파우타코르 대 알라이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우타코는 지난 원정 경기에서 알시오르타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냈으며 아챔 시작 이후 3경기에서 승점 2점이지만 그래도 16강행이 가능한 커트라인 순위를 유지 중이고 단 안정적으로 순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번 홈 경기를 잡아야 한다. 캄다모프와 아암조다 등 돌파가 좋은 윙어들이 적극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넘으려 할 것이다. 알라이아는 카타르 리그에서도 8위에 머물러 있고 아챔에서는 최하위로 추락했으며 내심 큰 기대를 걸고 나선 이번 대회인데 다른 팀들과의 전력 차를 절감하고 있고 아마로와 살레 등 최종 수비는 상대의 발빠른 공격수들의 공간 침투에 속절없이 무너졌고 트레제게는 전방에서 고립되고 있다. 흐타코의 승리를 본다. 알라이아는 아챔 내내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일관하며 상대를 흔들지 못하고 있다. 이 경기는 원정이기도 하다. 아암조다와 캄다모프가 경기 내내 상대의 측면을 허물며 최전방에 찬스를 만들어줄 것이고 브리에프가 중원에서 지원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